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피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는데 신고리 원전 공사 인부 3사람이 결국 숨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8분쯤 신고리 원전 3호기 건설 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이 작업 근로자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근로자는 현대건설 직원 홍모 씨를 비롯해서 협력업체 직원 송모 씨 그리고 김모 씨 등 3명입니다. 네. 또 다른 고리원전 직원 1명은 가스에 누출됐지만 매스꺼움만 호소해서 병원으로 가진 않았다고 원전 측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사고는 신고리 원전 3호기 보조 건물 지하에서 신규 케이블 관통부 밀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는데요. 수소가스와 질소가스가 함께 새어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리원전 측은 현재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그다음에 땅콩 회항 사건. 네. 이 사건이 이제 국토교통부로 번졌네요.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 씨 공무상 누설 혐의로 구속이 됐다는 소식도 왔죠? 그렇습니다. 참 신속합니다. 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염호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로 조사관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번 이른바 땅콩 회항가 사건에서 첫 구속자가 나온 건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서 부사장이나 이 대한항공 염호 상무보다 오히려 앞서서 구속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성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김모 조사관은 지난 한 15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면서 염호상무와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이후에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 유출과 관련해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소환을 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열흘 전인 5일에는 그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오늘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네. 앞서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이 검찰은 박지만 이지우 회장을 재소환했는데 당시 이 조사 과정에서 박 회장은 조 비서관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지금 구속된 박관천 경정이 올 2월에 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이후에 경찰에 복귀할 당시 공직 비서관실에서 문건을 들고 나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정은 입장을 좀 번복한 상황인데요. 일단 구속된 뒤 검찰 조사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도 반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근 경제인 가석방 이야기가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 만났는데 경제인 사면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도 지금 박 대통령 지지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비리 혐의로 수감된 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민심 악화를 초래할까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몇 달 전 지난 가을쯤이었죠. 이 정부 여당은 군불대기에 항상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들어
다시 이렇게 불을 지피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대통령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새누리당 지도부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새정치연합의 원혜영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대기업 등에 대한 사명권 행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상기시켰고요. 네. 그나마 지키는 몇 안 되는 공약 중에 이것이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약정을 29일 체결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실패했던 일본과의 군사 정보 공유 이번 정권 들어서 관철시키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29일 3국이 서명할 이른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은 3국 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난 이명박 정부가 몰래 추진하려다가 실패했던 당시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재판이다 이런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상 당시는 협정이었고 네. 이번에는 다소 격을 낮춰서 약정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그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해방 이후 일본과 처음으로 맺는 군사협정이라는 점을 의식했던 건지 오늘 국방부는 1시간이 넘도록 아주 열심히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가보죠. 유력한 당권주자였던 정세균 의원. 오늘 갑자기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빅3 중에 한 명인 정세균 의원이요.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대표 경쟁 구도는 일단 박지원, 문재인 의원 간의 어떤 양강 대결로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정세균 의원의 불출마 결심에는 이 성명파 30인의 이 불출마 요구가 적잖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성명파 의원들은 오늘 오후에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단 정세균 의원의 불출마를 높이 평가한 뒤에 박지원, 문재인 의원의 동반 불출마를 재차 촉구했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회 운영위 소식인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양대 기구죠. 연금 특위 구성안, 구성 결의안, 네. 그리고 국민 대타협기구 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안, 예, 각각 의결을 했네요. 예, 일단 오늘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앞서 여야 지도부들은 지난 23일 그 회동을 갖고 이 연금 특위 그리고 국민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 이렇게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거고 이 공식적으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요, 이 네. 공식적으로 출범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연금 특위는 100일간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필요시에 한해서 25일 이내 그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 대타협기구는 각 교섭단체가 지명하는 8명 그리고 정부 소관부처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기업들의 부채가 아주 크게 늘었죠.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이라든가 해외 자원 개발 등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부채 규모 상위 7개의 공기업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35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하는 건데요.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에 집중 투자한 가스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이 주요 3개 공기업이 5년간 32조 1천억 원의 빚을 떠안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동원해 국책 사업을 추진한 게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이라는 지적이고요. 네. 이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자원 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개별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죠. 예. 이 공사에서 국유 부동산하고 압류 재산을 매각하거나 빌려준다는 소식이 있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29일과 30일에는 근린생활시설, 대지, 주차장 등을 포함해서 총 66억 원 규모의 국유 부동산 41건을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 대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유 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서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그 최초 매각 대부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이 23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그 캠코 측의 설명입니다. 네. 입찰에 참여하려면 그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그 입찰 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또 29일부터 31일까지는 전국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91건을 포함해서 678억 원 규모 1176건도 이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는데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 등이 그 체납세액 회수를 위해서 의뢰한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 70% 이하의 물건 그 93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쌍용차가 렉스턴 등 4개 차종 11만여 대를 리콜한다 하는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 네, 쌍용 자동차가 렉스턴 등 그 4개 차종에서 바퀴가 빠지거나 그 잠기는 제작 결함을 발견해 그 11만여 대를 시정 조치합니다. 네. 리콜 대상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7일까지 제작된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스포츠 등 11만 2,920대인데요. 이번 리콜은 바퀴가 주행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차체에 연결된 부품인 볼 조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빠지거나 파손되는 결함으로 그 바퀴가 비틀거리거나 잠겨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네, 해당 자동차 소유하신 분들은 그 26일부터 쌍용차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이 회사는 자동차 소유자한테 우편으로 그 리콜 등을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에 억대 연봉을 받는 회사원들이 47만 명을 넘어섰다 하는 이런 통계가 있네요. 네, 국세청이 오늘 그 2014년 국세 통계 연보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 작년 총 급여가 1억 원 이상 그 억대 연봉자가 47만 2천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600여 명 가운데 2.9%를 차지했습니다. 인원수로는 3%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분들의 급여를 모두 합하면 전체 그 소득자 급여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억대 연봉 근로자는 작년보다 약 14% 늘어난 거고요. 또 모든 근로소득 연말 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040만 원으로 집계돼서 그 작년보다 그 2.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91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서울이 3,444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주와 인천은 그 2천만 원대 그 중반으로 최하위권이었고요. 네. 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소득은 2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 근로자와 여성 사업자 비율도 5년째 증가세를 유지했는데요. 예. 근로소득 과세 대상자 중에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5%, 또 전체 사업자 가운데에서 여성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9%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헐리우드 영화 더 인터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 음모를 소재로 단 영화죠. 이게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드디어 개봉이 됐습니다. 개봉 첫날 반응은 어떻다고 합니까? 네, 일단 첫날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화 인터뷰는 미국 내 320개 독립영화관에서 개봉됐는데 네. 상당수 극장에서 매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영화 예고편이 나올 때마다 북한이 보였던 민감한 반응에다가 이후에 벌어진 제작사 소니픽처스의 해킹 사태, 그리고 개봉 취소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이 영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라는 관람평이 많았습니다만 상영 자체를 지지하기 위해서 관람에 동참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영화를 상영한 곳이 대부분 100석 안팎의 소규모 극장들이어서 전국적인 흥행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닙니다. 원래 소니픽처스 측은 이 영화를 지금보다 10배 이상 많은 3,000여 개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화 내용 중에 당초 삭제할 예정이었던 김정은 폭사 장면, 이게 다시 포함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이 탄 헬기에 포탄이 날아오고 이 헬기가 폭발하면서 김정은이 화염에 휩싸여 숨지는 장면인데요. 네. 김정은이 최후를 맞는 순간마저도 코믹하게 그렸습니다.
이 장면은 원래 편집 과정에서 삭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의 민감성을 우려한 제작사 소니픽처스의 압력으로 삭제됐는데 네. 최종 편에 다시 포함된 겁니다. 영화 예고편이 나올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북한이 김정은 암살 장면이 영화에 고스란히 담긴 데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미국 프로농구 스타죠. 데니스 로드먼, 북한 왔다 갔다 한. 예. 예. 근데 이 북한에 관한 영화를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데니스 로드먼은 북한을 4번 방문했고 김정은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자들이 영화 인터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할 말이 없다면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으면 자신의 영화를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로드먼은 평양에서의 빅뱅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는 다음 달 말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리는 슬램댄스 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로드먼은 지난 1월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서 전직 NBA 농구 선수들과 함께 북한에서 축하 경기를 열어 북한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난달 13일이죠. 대법원이 2000일을 끌어온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이 판결로 해고 노동자 153명은 갈 곳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각 해고 노동자들이 살을 애는 추위에도 무려 70m 높이의 굴뚝에서 먹고 자며 회사 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죠. 전국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의 김정욱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기 지금 70여 미터 높이의 그 굴뚝 위죠? 네, 그렇습니다. 춥지 않습니까? 많이 춥죠? 예, 일주일 이상은 좀 저희가 추위에 많이 좀 떨었고요. 최근에 조금, 날씨가 좀, 누그러진 감들은 좀 있습니다. 네, 벌써 며칠째입니까? 벌써 14일째입니다. 예. 식사는 어떻게, 식사는 현재 하루에 2번 지금, 아침, 저녁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밑에서 올려 보내주고 있고요. 잠은 잘 주무십니까? 잠은 일단 1인용 텐트가 좀 있어서요. 예. 어쨌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비닐 해서. 네. 일단 둘이 이렇게 껴안다시피 하고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인권단체에서는 이 두 분의 이 하루 세끼 식사 그리고 방한용품을 회사 측에서 좀, 부담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데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 예. 어쨌든 그 기자회견이 22일 월요일 날 있었고요. 예. 최소한 어쨌든 전쟁 포로라도 예. 밥이 됐든 최소한 인권들은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올라왔으면 그런 것들이 지원이나 어쨌든 회사 측에서 좀 이렇게 통제를 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인권단체에서 최소한 그들에게도 어쨌든 인권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무슨 회사 측하고의 무슨 이야기가 좀 있었나요? 조금, 변화의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런데 이제 밥이 실은 새끼 정도가 이렇게 좀 꼬박 올라온다든지 방한용품 관련돼서도 네. 여전히 좀, 제한적으로 좀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밥은 저희 밖에 계신 애고자 가족들이 좀 챙겨주시고요. 예. 또 방한용품이나 이거 일부는 예. 또 저희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또 우리 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예.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이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회사 측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뭐 대부분의 판결은 대부분의 판결은 났지만 어쨌든 파기환송돼서 네. 재판이 현재까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문제로만 쌍용차 문제는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생하고 있고 예. 그것과 관련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화를 촉구하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어쨌든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하는 게 어쨌든 생각이고 또 저희들의 어쨌든 판단이고요. 회사 측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대화를 하시게 예. 되면 어떤 예. 주장을, 어떤 요청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해고자들의 문제라든지 어쨌든 쌍용차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고민스러운 문제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좀 풀어내야 되는 건데 쌍용차 2009년의 모습들이 어쨌든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거든요. 또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화를 통해서 뭐 회사의 뭐 발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좀 심도 있게 고민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 며칠 사이에 회사 측에서는 농성 중단을 전제로 해서 대화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내보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단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했고요. 예. 뭐 등적으로 저희 쪽에 좀 이야기 이렇게 전달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6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잖아요. 어쨌든 뭐 대화를 시작하는 게 되게 뭐 의미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농선 중단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농성을 중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관련해서 서로 어쨌든 대화를 시작하고 이제 그런 자세들을 먼저 좀 회사 측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저희도 좀 신뢰할 수 있고 그만큼 또 그런 시간들 대화 시간들이 더 좀 알차고 어쨌든 문제를 푸는 좀 좋은 계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들 좀 시작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후에 저희들이 또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기업 노조와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뭐 현재까지는 뭐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저희도 그 문제 관련 되게 좀 조심스러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조금 더 고민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노력했다면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문제와 어쨌든 연동해서 어쨌든 저희 해고자들 문제만이 아닌 또 무급자들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관련돼서도 좀 적극적인 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기업 노조와의 대화를 하겠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인데 네. 기업 노조가 나서서 대화를 하면 일단 지켜보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좀 답변들이 되게 곤란한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좀 제외시켜놓고의 뭐 좀 대화나 이제 이런 문제가 실은 이제 원만하게 이제 풀리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이제 최소한 어쨌든 3자가 좀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문제를 좀 푸는 게 오히려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용차의 그 이유일 사장이 신차가 1년에 12만 대 정도 생산되면 해고자 복직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네, 예. 지금 많이 팔립니까? 차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2009년도가 이제 상당히 힘들었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오랜 기간 또 파업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잠시 주춤하고 그 이후에 어쨌든 계속 생산량이나 판매
판매를 통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2만 대, 14만 대까지 어쨌든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에 좀 현재 들어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효리 씨가 네. 신차 광고 모델 제안을 했는데 쌍용 자동차 측에서 거절을 했다는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이게 이제 해고자 복직 문제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들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좀 어쨌든 회사가 너무 좀 섣부른 판단을 좀 하지 않았었나 이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차는 또 이제 많은 고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어쨌든 사야 되는 문제이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공인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풀기를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회사가 좀 더 신중하게 네. 판단하고 어쨌든 문제를 푸는 방식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정리해서 회사 측에게 요청하고 싶은 말씀들을 좀 간추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회사에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뭘 원하시는지. 회사 어쨌든 저희 이제 동료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동료들에게 같아요. 예. 지금 쌍용자동차 현재 실제 경영진은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거든요. 어쨌든 마힌드라 그룹이 인도 내에서 정직한 기업으로 어쨌든 되게 이제 선망의 기업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가서 이제 어쨌든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모습을 좀 우리 국민들한테 또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한테 어쨌든 상당히 2009년의 모습들 때문에 많이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그 누군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잘못에 인해서 이렇게 노동자들 가족들이 좀 상처받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손 내밀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공장 안에 있는 굴뚝에 이렇게 올라와서 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쌍용차 지부죠. 금속노조의 김정욱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유난히 돌발 상황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원효대교 진안 지점 하위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동호대교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 가는데도 반포대교 목간 지점에 고장차가 발생하면서 이 뒤쪽으로 양화대교 이전부터 반포대교 지나는데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양화대교 지날 때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반포대교 목간 지점에 고장차가 발생하면서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 부근에서는 서행이 됐다가 다시 여의교부터 영동대교 지나는데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내부순환로와 동부간선도로에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일단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한천교 부근 하위 2개 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입니다. 이 뒤쪽으로 성동교부터 긴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고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홍제램프 진안 지점 1차로의 추돌 사고 때문에 정릉램프 이전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연비 만족도 1위 12월 한 달 QM3 어메이징 이벤트 복합 연비 리터당 18.5km QM3가 12월 출고 고객 중 한 분께 놀라운 혜택을 드립니다. 2014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부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2588 대리운전 홍대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우르 정렬 2588 2588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교수들이 정한 올해를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하는 모습을 나타낸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지록위마, 2번 천고마비, 3번 중마고우, 4번 마이동풍.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예의 목적 초대권을 10쌍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1월 7일 오후 5시 공연이죠. 그리고 두 분께는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의견도 달아주시고 계시는데요. 0801번님 요즘 세상에 사슴을 말이라고 속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적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하는 뜻의 사자성어죠. 교수들이 정한 올해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하는 모습을 나타낸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지록위마, 2번 천고마비, 3번 중마고우, 4번 마이동풍. 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 연예의 목적 초대권, 오는 1월 7일 오후 5시 공연인데요. 10쌍에게 선물로 보내고요. 두 분께는 주간경향 그리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의견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8667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으셨네요. 내년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결초 보훈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내일 호주로 떠나네요. 아, 네. 축구대표팀이 내년 1월 호주 아시안컵에 나서는데요. 예. 그 55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데 내일 오후에 호주로 출국합니다. 네. 손흥민과 차두리 등 21명이 호주 시드니에 도착해서 먼저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하고요. 그 스완지시티 기성용은 다음 달 2일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마치고 뒤늦게 합류하고요. 볼턴 이청용도 29일에 잉글랜드 챔피언십 경기를 마치고 가세합니다. 축구대표팀은 시드니 맥컬리 대학 스포츠필드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다음 달 3일까지 현지 적응을 하고요. 네. 4일 시드니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최종 평가전을 치릅니다. 네, 조별리그에서 어느 팀하고 맞붙나요?
네, 한국은 그 오만, 쿠웨이트, 호주와 조별리그 A조에 속했는데요. 예. 그 조 2위 안에 들어야 8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월 10일 캔버라에서 오만과 조별리그 1차전을 갔고요. 13일에 같은 장소에서 쿠웨이트와 2차전을 치르고 18일에는 브리즈번으로 이동해서 개최국 호주와 3차전을 갔습니다. 네. 그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아시안컵 출전 16개국의 전력을 분석했는데요. 한국을 호주, 이란, 일본과 함께 4강 후보로 꼽았는데 하지만 한국이 결국 4강에서 그 일본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네. 일본과 이란의 결승 진출을 예상했습니다. 네. 그래도 손흥민은 그 냉정하게 우리가 우승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그 아시안컵에서 우승해서 그 아시아 최강 타이틀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죠. 그런데 네. 가장 활동량이 많은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이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중간 부분별 개인 기록을 발표했는데요. 기성용 올 시즌 소속팀에서 193.6km를 뛰어서 195.5km를 뛴 헐시티의 제이크 리버모어에 이어서 리그 전체 2위에 올랐고요. 그 패스 성공 부분에서도 그 867개로 전체 6위에 올랐습니다. 네. 한편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호주 국가대표 크리스탈 팰리스 예니악은 그 태클 부분에서 62회로 2위에 올랐습니다. 네. 프로야구 삼성의 투수죠. 벤델하울크. 일본 프로야구로 떠나버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일본 소프트뱅크가 오늘 벤데널크 영입을 발표했는데요. 그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 계약 조건이 2년간 4억엔, 한국 돈으로 37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그 벤데널크는 올 시즌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2관왕을 차지하면서 그 삼성의 4년 연속 통합 우승에 기여했는데요. 그 삼성이 아쉽게도 에이스를 붙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삼성은 벤데널크 대체 자원으로 그 다른 외국인 투수와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건강 프로젝트 자연으로 돌아가기. 오늘도 선재광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그리고 그 앞에 주 2주에 걸쳐서 이 고혈압이라는 거. 예, 그게 약만 먹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예. 이제 다른 자연적인 치료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예. 그게 뭡니까? 그게 피를 맑게 하는 방법입니까? 그렇죠. 피를 맑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피를 맑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피라는 게 원래 안 막습니까? 예, 혈액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산소나 네. 영양소라든가 호르몬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이제 모두 들어 있습니다. 네. 태어날 때는 당연히 피가 깨끗하지만은 살아가면서 피는 탁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맑은 피는 선홍색인데 피가 탁해지게 되면은 암적색으로 나오고요. 네. 피가 이제 끈적거리거나 뭉친다든가 혈관 속에 지방이라든가 당이나 나쁜 피가 어혈이라 그러죠. 이런 많은 피들은 좋지 않은 피고 즉 탁한 피이기 때문에 네. 깨끗한 피와 탁한 피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새 사람들이 가끔 이제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피곤하다는 그런 것도 다 피가 막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10병 9담이다. 즉 10가지의 병 중에서 9가지는 탁한 피가 원인이 된다는 말이 있고요. 아하. 또 만병이 1독이다. 즉 10,000가지 병이 있지만은 한 가지 원인 즉 혈액이 탁해지게 되면은 모든 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피는 아시다시피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피고요. 네. 피가 막지 않게 되면은 세포라든가 조직, 장부에 산소라든가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자주 생기게 되고 잘 풀리지 않게 됩니다. 네. 피를 맑게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렇죠. 그 피를 맑게 하는 일이 그건 또 가능한 일인가요? 예, 그게 이제 가능하고 꼭 해야 되는데요. 네.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피를 맑게 관리하는 것이죠. 피를 맑게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아프지 않으려도 네. 피를 깨끗하게 관리되고요. 지금 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네. 낫기 위해서는 피 해독이 가장 중요한데요. 피를 맑게 하지 않고 약을 먹게 되면은 오히려 피를 탁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피를 맑게 관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이제 자세한 비법은 나중에 좀 이따 듣도록 하고요. 우선 그러면 피 속에 독소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예, 혈관을 아시다시피 이제 지구 2바퀴 반, 즉 10만 킬로쯤 되는데요. 네. 혈액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나쁜 혈액이 아무래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온몸이 아프게 되고 쑤시다든가 그다음에 담이 잘 걸리겠죠. 네. 그다음 피부에 나타나게 되면 김이라든가 다크서클, 뭐 아토피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관절에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염증이라든가 붓고 이런 관절통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진행되게 되면 이제 결석이 생긴다든가 당뇨, 네. 고혈압, 고지혈, 암 같은 병으로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네. 그 고혈압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저 손재광 박사님 아주 고혈압 박사세요, 그죠? 예, 예, 예. 이 고혈압도 피하고 관련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혈압은 네. 혈관 내 압력이 이제 상승한 병이니까요. 예. 또 혈압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혈압은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원인이 보면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과로, 음식 부절제나 그다음에 몸이 냉해진다든가 저체온증 원인이 다양한데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라든가 과로 했다든가 뭐 그 음식을 잘못 먹었다 이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혈압이 몸이 긴장이 된다든가 응급하는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혈액이 양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혈압은 피하고 피를 맑게 하게 되면 혈압은 당연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 고혈압 말씀하셨는데요. 당뇨하고는 피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당뇨도 아시다시피 이제 혈액 내 당 수치가 상승하는 건데요. 네. 혈당도 실제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데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이것도 인슐린 분비가 나빠져서 당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당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당뇨도 혈액의 상태와 관계있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면 당연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혈압이 높아졌다고 해서 고혈압약을 막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제 피를 해독을 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를 피 해독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예.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뭐 고지혈 등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약으로는 근본 치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생 약을 먹게 됨으로써. 고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대요. 그렇죠. 예. 거기에 다양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생활 습관을 통해서 피를 맑게 하면은 당뇨든 고혈압이든 치료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피를 맑게 되면 근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피 해독은 어느 누구든 필요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암 얘기도 좀 해봐 주세요. 암. 예, 암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피 속의 독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병이 다 그냥 피 속의 독소네요, 뭐. 그렇죠.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거의 모든 병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암도 이제 자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이거든요. 암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세포이기 때문에 사람 수만큼의 원인은 다르고 다양한 부위에 이제 이렇게 다 다르다. 그렇죠. 원인이 다 다릅니다. 사람만큼. 그러니까 근래에는 이제 암도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체온이 떨어지면서 피가 탁해서 오는 병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저체온과 저산촌이 되면 이제 독소 배출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암을 이제 크게 정의하면은 피 속 독소가 쌓여서 한 군데 모아서 피를 맑게 만들려는 자연 치유력의 작용이라고 근래는 발표가 되었고요. 암이라는 것이 병이긴 한데 그게 아주 자연 치유력이 작용해서 그러는 거다? 그렇죠. 한 곳에 피를 모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생기는 덩어리라 보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함으로써 암도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속의 독소를 해소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생활 습관이 문제라고 하는 건데 말이죠. 어떤 생활 습관이 그렇게 피를 탁하게 하고 병으로 나가게 합니까? 예,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 가지 지금 음식이겠죠. 음식이요? 먹는 거요? 예, 음식이 이제 피를 만드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제 야식을 한다든가. 야식. 과식. 이런 것들은 그대로 몸에 독소를 만드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야식은 밤에 먹는 거고. 과식은 많이 먹는다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음식을 이제 많이 먹게 되면은 과식하게 되면 소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럼 위장에 지치게 되고 그다음 배설이 둔화되겠죠. 그럼 과잉 에너지가 혈액을 이제 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음식물이 이제 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보통 소화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데요. 빨리빨리 소화가 되라고요? 그렇죠. 그래 노폐물이 나가는데 탄수화물은 한 2-3시간 걸리는데 단백질 한 4-5시간 걸리죠. 지방은 7-8시간 걸리는데 또 많이 섭취하면은 1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적게 먹는 것이 또 야식을 안 하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소화기관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방. 그렇죠. 지방 같은 것도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적당한 또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고요.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이고 또 많이 먹는 지방은 굉장히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피 해독을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피 해독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간하고 대장이 가장 그 피를 맑게 하고 인체 해독하는 기관인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효소가 가득한 음식의 습관이 굉장히 효소가 중요합니다. 가득한 음식?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 음식들은 효소가 가득한 게 많습니다. 김치부터 뭐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다 효소가 가득한 건데 그다음 살아있는 음식이죠. 예.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섭취해주고 그다음 뭐 뭐니 해도 스트레스라든가 과로 그다음 수면이라든가 운동 습관 그다음 체중 관리, 체온 관리가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잠도 충분히 자고 적당한 운동하고 체온 관리하라 그러면 다 아무 병 안 걸리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뭐 쉽습니까? 현대인들이 이게 참 이게 특별히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뭐 좀 특별한 비법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근래 이제 유행이 되었던 이제 그 청열 주스라는 이쪽 선정왕 박사님 청열 주스 때문에 아주 유명하신데. 예, 예. 올해 하여튼 뭐 다음에서 뭐 포탈 5위 정도로 될 정도로 유행 용어가 됐는데요. 네. 청열 주스나 이제 발효된 청열 주스를 마시게 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청국장이나 들기름을 먹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열 주스나 그렇지 않으면 청국장에 들기름을 넣어서 먹어라. 예, 예. 하나하나 좀 여쭤보죠. 예, 자, 예. 청열 주스라고 그러셨는데 이 청열 주스는 어떤 재료로 만드는 겁니까? 예, 뭐 한 분이 아시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2인분 분량입니다. 당근이 한 2개 한 400g 되고요. 예. 사과는 1개 정도 200g, 귤은 한 100g에서 1개 정도 되고 양파, 생강은 한 10g 정도를 넣으시는 것이 청열 레시피고요. 네. 그다음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도 당근, 사과로 만든 이런 주스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인체에 필요한 게 당인데 필요한 당을 흡수할 수 있고요. 그다음 대소변 배설을 굉장히 좋게 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채소와 과일에서 효소가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을 깨끗하게 하고 세포에서부터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고요.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많이 먹을 수가 있죠. 빨리. 그래서 효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소와 과일 이런 주스는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아시다시피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스위스 7위 빌 하베나 병원 같은 데서는 1897년부터 당근 사과 주스로 많은 병을 고치고 있는 유명한 병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당근이라는 것은 현대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모두 함유하고 있다 해서 굉장히 좋은 주스. 여기 이제 핵심이 양파와 생강이 피를 맑게 하는 핵심적인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말이죠. 예. 다 자세히 여쭤보지 못하겠고 이 요즘 무슨 주스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사과하고 당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왜 사과고 왜 당근인지 이게 궁합이 맞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간단히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금방 뭐 사과가 뭐가 이렇게 좋은 건지 당근이 뭐가 좋은 건지. 예, 당근은 뿌리 음식이잖아요. 그건 당근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아, 몸을 따뜻하게. 그다음 당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모든 기능을 살리기 때문에 또 당근이 베타카로틴이라든가 라이코펜 이런 것은 강력한 항산화이기 때문에 유해 활성산소를 없애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암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그래서 이제 당근을 최고의 야채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사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하고 나트륨을 없애는 데는 최고죠. 나트륨. 그래서 장 해독에는 가장 좋은 성분이 되기 팩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높이고 대장균과 같은 유산균을 번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최고의 또 과일 중에 하나가 사과인데 당근 사과는 남녀노소 체질에 관계없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기 때문에 요거는 많은 검증을 통해서 최고의 주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스 안 만들어도 당근도 열심히 먹고 사과도 열심히 먹으면 되겠네. 좋겠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피 해독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당근 사과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는 다 충분한데 그런데 피 해독을 하기 위해서 양파하고 생강이 들어가겠죠. 아, 양파하고 생강.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양파 같은 경우는 몸을 따뜻하게 하죠. 체온을 상승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양파는 유아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혈액의 지방이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배출을 잘 시키고요. 그다음 인체 내 불필요한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억제하면서 동맥경화라든가 고지혈증도 예방한다고 밝혀져 있고요. 그다음 치매 예방 물질에 최고의 야채가 양파입니다. 양파. 그 양파는 뭐 실질적으로 피로 해소, 인슐린 혈당치도 낮추고 혈압에도 도움된다 해서 최고의
야채이기 때문에 당근 사과에다가 네. 양파를 넣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양파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로군요. 예. 네. 그리고요. 생강은요? 생강 같은 경우는 몸을 각가지 병을 예방한다고 나와 있죠. 네. 그 생강 안 들어가는 한약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한 70%가 다 들어갈 정도로 생강은 네. 우리 몸에 그만큼 좋은 역할을 하는데. 뭐가 좋은데요? 특히 이제 장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요. 당뇨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그다음에 혈액의 응고를 방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혈전, 딱딱하고 끈적끈적한 피를 분해하는 데는 최고고요. 네. 그다음 근래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최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보관상에. 네. 이런 거는 발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뭐 생강, 양파는 또 최고의 약이자 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강차도 많이들 맛있던데. 생강차가 뭐 최고의 또 차 중에 하나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그런 겁니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예, 좋은 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새우, 과일 이런 것들 이렇게 뒤섞어 갖고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 뭐 일반 야채 과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같이 섞음으로써 빠른 시간에 빨리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검증된 주스라 볼 수 있습니다. 전장원 박사님이 청열 주스를 제안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으셨는데. 예. 요즘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죠? 예, 청열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무슨 뭐 연구 사례라든가 혹시 이런 거는 나온 게 있나요? 아주 많이 나와 있고요. 많이 나와 있다고요? 그렇죠. 뭐 근래에도 이제 한의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발표할 건데 이 청열 주스를 먹였더만은 혈압이 이제 한의사 6명이죠. 의사들인데 뭐 154에 89가 130에 68, 150에 92, 130에 73, 144에 즉 150에서 90이 전부 130에 80으로 다 됐고요. 이 혈압이 높았던 분이 확 내려갔네요. 그렇죠. 한 2, 3주 만에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방송에서도 검증 받았는데요. 6명이 나오셔 갖고 뭐 160에 110, 150에 100, 150에 110, 164에 124, 하물며 190에 140도 120에 80으로 될 정도로 청열 주스는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청열 주스는 뭐 아침에 먹습니까? 저녁에 먹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오전에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공복에 먹어줌으로써 이제 청장기는 장을 꺾게 하고 효소 활성화를 시키는데 어떤 분들 아침 저녁에 공복에 먹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전이 좋지만 오후에 드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청열 주스만 먹는 게 아니죠. 청열 주스하고 또 식사는 식사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비만하고 질병을 치료하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분들은 오전에 해독 시간이기 때문에 청열 주스만 드시고 탄수화물 밥을 안 먹는 게 좋고요. 노인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은 탄수화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열 주스 먹고 밥을 조금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먹고 점심은 또 제대로 먹고. 점심 저녁은 뭐 정상적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주스는 먹고. 그러니까 이제 주스를 추가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 청열주 외에도 또 이렇게 이 생활 바꿔야 할 생활 습관이랑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한 건데 스트레스죠 현대인들.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걸 이제 푸는 방법. 아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수면이라든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수면이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걷는 습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효소입니다. 효소가 가득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간단히 생각하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다 생각하면 되시고요. 효소가 가득한 음식 어떤 것도 있습니까? 김치가 제일 좋고요. 김치 꼬박꼬박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된장이라든가 청국장. 그렇지 않으면 간장이 다 효소고요. 그다음에 야채 과일. 이런 것도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앞에 청국장 얘기도 하셨는데 청국장 이게 좋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청국장이 살아있는 나토키나젤에서 혈관 내 노폐물이나 영양소가 완벽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어주면 영양소나 피를 맑게 만드는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콩으로 만드는 건데. 콩이지만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발효를 시킨 콩이다.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음식 내지는 영양소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다음 또 제일 중요한 건 체온을 매일 한 번은 올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올립니까? 낮 같은 경우는 햇빛을 쬐고 걷는 게 좋고요. 자기 전에 입욕이나 반신욕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체온을 이제 높이는 것이 왜 이 피를 맑게 하는 데 좋은지를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온을 높게 되면 심장의 활동이 좋아지고요. 그다음 혈관이 확장이 되고 노폐물이 제거되고 인체의 면역 기능이 올라갑니다. 체온을 올림으로써 생길 수 있는 10가지, 100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심장의 박동도 실제로는 체온이 없으면 약해지기 때문에 체온 올리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재광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보일러는 대성. 여보, 우리 집 왜 이렇게 따뜻해졌지? 난방을 확 잡았잖아요. 아하. 여보, 우리 집 가스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가스비도 확 잡았잖아. 아하, 대성. 가스비 잡고 난방 잡고 주말에 뚝기 다 잡는 대성. Yes, like conden싱. 대성. Yes, like conden싱.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1번 지록위마죠. 덕담이 오가는 연말 연시에 참 말이 다 샀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뉴스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문화선물을 받으실 분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0234번님께는 주간 경향, 그리고 6508번님께는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택상,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